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인데요. 시행 보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백신이 동났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았던 어르신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소식은 빅데이터 관련 내용입니다.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또 관련 산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5 빅포럼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 중인데요.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부터는 빅데이터 업체 채용 박람회도 개최됩니다. 외국계 업체와 기관이 14곳이나 참여합니다. 전 세계 빅데이터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수도권에 열린 셈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무료고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토니 올란도 앤드 던의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오크 트리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작합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전국 15,300여 곳 병원과 의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65세 이상 국민들은 헛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국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현재 의사시죠? 예, 의사입니다. 예, 서울시 서북병원에 재직 중인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서울시 서북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럼 거기도 지금 독감 백신이 다 동났나요? 여기는 아직 동나진 않았습니다. 예. 원래 그렇군요. 수요가 작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이 신청을 한 것이 있고요. 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백신 확보하는 절차가 각 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인 거죠? 이 만 65세 이상 이제 무료 예방 접종이 예. 가능하신 분들에 대한 그 백신은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고요. 예. 다른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 만 65세 이상이 아니신 분들, 예. 본인이 이제 돈 내고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해당하는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달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다른 병원과 의원의 소식도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 동났다는 의견이 그리고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부터 독감 백신이 동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10월 6일 정도네요. 10월 6일부터. 일반 의원들 예. 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나 제가 아는 이제 선후배들의 병원 의원들의 만 65세 이상 예방 접종 백신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백신 접종 맞으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예, 헛걸음을 하게 되고 또 문제는 헛걸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예. 상당히 병의원에 대한 불신이 있으시게 되죠. 예. 네, 한번 좀 목을 고르시고요. 자,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니까 어제 오전 기준 무료 독감 백신 1개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이 정부가 당초 얘기했던 15,300여 곳이 아니라 6,300여 곳밖에 없었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병원에서 백신 신청을 오히려 좀 넉넉하게 신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본인들이 이제 신청한 것의 30%에서 60%까지밖에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예.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신청했으면은 처음에 한 30개를 주고 예. 한 2주 있다가 또 30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 근데 근데 지금 지금 이 많이 몰린 거죠. 예방접종 맞는 이 그 속도가 예. 그런 예측과 전혀 달리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이제 음. 그 공급으로는 다 이제 물량이 소진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애초에 신청 수요의 60%만 준 것이고 그 이유는 좀 초반에 많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질본에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수량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때 예. 이제 이게 뭐 계획이 의한 것이 아니고 각 병의원들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존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으면 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예. 10% 이상 남으면 반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기 때문에 병의원들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또 신청을 하니까 예.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초기에 신청 물량을 다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또 하지 못했던 거죠. 예. 자, 그럼 저희가 듣기로는 사실 그냥 수급 조절의 어떤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질본에서 만약에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뭐 추가적으로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물량이 그 확보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문제는 그리고 이제 물량 확보를 이제 뭐 계속 그 순차적으로 아마 하려고 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이게 15,000곳까지 이제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을 늘리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불균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곳에는 이제 많이 몰리게 되니까 금방 이제 소진이 된 거고요. 예. 어떤 곳은 지금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또. 아.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이제 또 몰리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다 그 민간 병의원들이 자체적인 그 어떤 예측 수요의 뭐 한 60%에 30% 이렇게 공급을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질병관리본부의 그 예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기 때문에 생긴 그런 불상사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국민이 67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예, 맞습니다. 질본에서는 예측하기로는 약 539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다 확보해 놓고 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접종을 시키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간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지만 예. 사실 이제 뭐 지역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예. 뭐 이제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뭐 자녀 집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병원은 서울이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남아 있는 어떤 곳들은 지금 꽤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그 접종 백신 물량을 확보하다 보면 좀 급하게 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 좀 그렇게 비싸게 될 살게 될 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산이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예. 이 독감 또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이제 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 말고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맞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병의원들에 가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맞게 됐는데 예. 사실은 이제 공급하는 루트가 다를 뿐이지 이 백신 자체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만드는 백신이 이제 그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이제 보건소의 통제하에 이제 만 65세 이상 백신으로 병의원에 공급되는 그런 루트가 다른 것이죠. 그냥 예. 민간 그 공급 업체에서 그냥 병의원에 갖다 주는 거는 이제 만 65세 이하의 이제 자가 부담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근데 두 개의 백신 회사나 두 개의 백신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그러다 비슷한데 예.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물량이 다른 쪽으로도 많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정부의 그 예측을 지금 긴급히 충족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65세 이하의 젊은 층들의 독감 백신을 맞겠다. 왜 65세 이상만 맞게 하냐. 이런 요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은 어차피 이제 이게 필수 접종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면역 저하자라든가 아니면 뭐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맞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요번에 이제 뭐 메르스 사태도 겪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뭐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걸려서 이제 또 뭐 직장에 이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걸 경험했던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예. 현재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내서라도 이 예방 접종을 온 가족이 다 맞으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민간 이제 이 백신을 공급하는 백신 제조 회사들, 제약 회사들의 그 백신 그 재고 양 같은 것들이 예.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또 한 의사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물량이 달리는 병원인데 병원에서 사제 백신을 따로 구입을 하고 이제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부가 이걸 보존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제 백신을 그냥 그 쓰고서 끝나는 건지 이거 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지금 많이 뭐 백신이 그 수량이 공급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 정부와 이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뭐 이제 곳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뭐 정부의 문서나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 백신을 병원에서 공급을 받아서 백신 접종을 하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와의 그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추가적으로 따로 구해서 백신을 접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도 있었나요? 예, 이게 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등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가 이게 잘 안 열려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한 주민등록증 이제 가지고 확인을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또 전산에 입력하는 그런 좀 일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료 접종 대상자들께서 직접 그것을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까? 뭐 그거는 아닌데 예.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전산망이 원활치 않아서 예.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 백신을 가지고 맞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수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록하는 그 사이트가 제대로 안 열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 가지고 이제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 곳에서 맞으신 분이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또 맞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두 번 맞아도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안 된다기보다는 맞을 필요도 없으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그다음에 없는 거죠. 예, 백신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럼 그런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 양 알겠습니다. 이상을 맞게 되면요, 항상. 좀 이런 백신 수급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로서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네, 뭐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설명을 좀 이제 정부가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뭐 만 65세 이상 노인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까운 병원에서도 접종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곤란한 것 같고 이거는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 65세 이상 이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네. 어느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또 젊은 사람들 독감 예방 접종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건지 뭐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뭐 돈 있으면 맞으세요 이런 식의 지금 그 계획으로는 이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 접종 사업 전반이 예. 사실은 좀 국민들하고 병의원들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나 정부하고 신뢰관계가 다 깨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 사는 이성숙이라고 하는데요. 조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요즘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 중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곡 있는데 이승환의 좋은 날 좀 부탁드릴게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이성숙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조카에게 힘을 주셨네요. 저희는 이성숙 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성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이승환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짤막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방송 참여 기회 제공해 드립니다. 푸짐한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리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좀 가을을 만끽하면서 기분 좋게 나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하은경 팀장을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내 최대 규모의 나눔 장터가 열린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하자 나눔 장터인데요. 예. 저소득층 어린이 꿈과 함께하는 이스타트의 이, 공익 문화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나눔 장터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자원봉사 앞글자 자를 딴 이름입니다. 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사형 축제고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군요. 네.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일까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그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전체를 다 쓰나 봐요. 어떤 것들 만나볼 수 있습니까? 예. 평소에 저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광화문 희망 나눔 장터를 비롯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화 국회의장 등 120여 명의 명사가 참여하는 애장품 경매가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타 명사들의 기증품 경매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2시에서 16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외에도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시민 장터, 애국인 장터, 청년 장터 등 244개에 이르는 장터와 다양한 환경 나눔 체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스타 및 명사들의 기증품 경매 이거 좀 궁금한데요. 어떤 스타들이 기증품을 내놓습니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문화인 등 각계 명사들이 귀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수첩, 주원 배우의 바이올린,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레토 슈즈, 유재석 MC 개그맨의 가방,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도자기 보석함,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풍경화 등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예 등의 이하자 나눔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명사 기증품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재석 씨 가방 좀 탐이 나는데요. 이외에 또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예, 배움과 놀이, 실천을 직접 경험하며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캠페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 올바른 분리수거를 놀이로 배울 수 있는 체험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요. 이외에도 문화 공연으로 2개의 대구의 웅장한 울림과 리듬 파이터로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을 유도하는 비트 퍼포먼스 드드라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트박스를 이용한 그런 퍼포먼스도 있다면서요? 예. 비트박스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유머러스한 뮤지컬 넘버벌 퍼포먼스의 비밥 공연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나눔 장터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금을 좀 의미 있는 곳에 쓸 것 같은데 어디에 이용되나요? 이하자 나눔 장터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만 236만 명의 시민이 전국 단위로 총 343만 명 이 시민 이하자 나눔 장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이 서울시만 8억 6,496만 원, 전국 규모로 12억 3,975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사단법인 이스타트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전액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됩니다. 이번 주말에 강화문 일대에 나오시면 나들이도 하시고 의미 있는 순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예년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규모가 한 20억 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네. 자, 교통 통제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전해드리면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강화문 상거리에서 세종로 사거리 쪽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면 교통이 통제됩니다. 주말이라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치 있는 물건, 마음과 수익금을 나눌 수 있는 이하자 나눔 장터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하은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요즘 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쓰럽죠, 고양이 보면은. 밥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그냥 주는 거니까 놔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한테 밥을 줘서 길고양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는 거에 찬성해요. 주는 게 자유잖아요. 사람 마음이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네요.
밤 중에 고양이 소리 짜증나요 많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 사람 집에 한번 잡았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좀 오래 살면 나도 화가 나겠다 싶은 정도. 밤에 다니다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집 뒤에서 막 울기도 하고 밤에 그 애 울음소리처럼 들리고 그러면 좀 굉장히 꺼림칙하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전에부터 고양이가 막 울고 그러면 좀 꺼림칙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 단체를 만든다던가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걸 만든다던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뭐 다수결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최근 캣맘 벽돌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누군가가 던진 것 같긴 한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계속 수사 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주인 없이 떠도는 길고양이 수가 서울 시내에만 20만 마리가 넘는다,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법정 다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혜미 리포터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드렸네요. 자, 힘내라 대한민국, 앞서 1부에 나갔죠.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사연 4396번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남편이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약도 꼭 챙겨 먹으세요. 저녁에는 삼계탕 끓여 놓을게요. 사랑합니다, 여보. 이렇게 아내분께서 남편에게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부부네요. 자, 샵 0945로 이렇게 힘을 주는 문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에 담아서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도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나나 무스쿠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Only Lov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최근 빅데이터 활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빅브라더, 정보의 개인 침해, 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포럼이 경기도에서 열렸다고요. 네, 그 도로와 골목길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모아지는 화면 정보, 이미 그 도로교통 상황이나 방법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예. 또 도로에 아스팔트가 파손돼서 생긴 포트홀의 위치를 차량 내비게이션이 감지하고 지자체가 이 정보를 활용해서 보수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바로 실생활에 활용되는 빅데이터죠. 예. 또 병원을 새로 지을 때 주변 도로 상황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병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설립이나 일반인들의 점포 개설 등에도 물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이처럼 빅데이터는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엄청난 만큼 안정적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롭게 또 합리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경기도 판교에서 빅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연구원, 그리고 관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참석한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고 또 현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빅데이터 산업의 동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업체들이 한데 모인 빅포럼이 열리고 있는 건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네, 우선 그 빅데이터는 엄청난 그 가치와 힘을 지닌 만큼 특정인이나 소수의 기업
또 집단이 독점해서는 안 되겠죠.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일부 독점적인 정보 관련 기업이나 정부 권력이 사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가 공감하는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고 평화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주로 오갔고요.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1,008종에 달하는 공공데이터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통신사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역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또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이 공무원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늘렸다고요? 네, 경기도 교육청이 종전에 5천만 원이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보상금 지급 한도를 크게 올린 것은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도 늘렸는데요. 네. 종전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3년 내지 5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의 경우 5년까지로 대폭 늘린 겁니다. 또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고 예.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접수된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도교육감이 책임지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보복 행위도 막도록 했습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제3자에게서 보복을 받거나 보복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이 이를 조사해서 보복행위 관련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부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 같은 공익신고 보상 강화로 도교육청의 비리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마른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즐거운 잡음 아날로그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80년대 최고의 팝밴드 토토의 I'll Be Over You를 골라봤습니다. 얼마 전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던 마이크 포카로가 타계해 팬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이 전설의 뮤지션들을 더욱 오랜 시간 기억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